야, 계속해서 이제 144페이지의 게시도 가끔씩은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때 바로 최근에 나왔었고요. 주기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매년 한 문제. 여기다 이제 광고까지 나오게 되면 최소한 2개 정도는 나올 거다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소 벽에다 걸어 놓으세요. 입니다. 이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 4개. 4개 구성은 시험 문제에서 아주 편합니다. 하나만, 맨날 사업자 등록증 게시 안 한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이런 것들은 게시를 하지 않습니다. 뭐 협회 가입증 그런 거 아닙니다. 거리정보망 가입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제 4개 그러셔야 됩니다. 자, 게시를 사무소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게시를 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업무정지는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를 하라는 겁니다. 보기 쉽다 하겠습니다. 벽에 가려서 안 보인다, 옷으로 가려놓는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게시할 사항, 아주 간단하게 다음 시험 문제 중에서 게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오른쪽에 이제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이 아닙니다. 저기 시군구청에서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 분사무소다 등록증 아니요.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신고 마쳤잖아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그리고 한도액표도 가장 걸어놓기 싫어할 건데 뭐 0.1에 0.6이네 이런 바로 요율표 게시를 하라는 겁니다. 주택비에는 얼마 받고 싶습니까? 0.9 이런 식으로 써 놓으라는 겁니다. 벽에 걸어 놓으세요. 그게입니다. 딱 4개는 걸어놔. 부칙은 3개만 걸어놔. 자격증이 없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개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칙은 자격증이 없다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뭐 소속만 아니요. 소속은 안 걸어놓는다 아니요 그입니다. 소속 공사도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자 거기가 이제 부칙은 없다. 그러니까 부칙은 3개만 걸어놓으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보증 관련 서류도 걸어 놓으라는 겁니다. 사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보셨던 사업자 등록증 X,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재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하고 똑같다. 별표는 30만 원이다. 뭐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내봤지만은 하여튼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게을러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 명칭, 사무소에 도대체 뭐를 써야 되는지 문자하고 성명입니다. 제재가 뭔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하여튼 게시도 뭐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고 명칭은 무조건 나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5페이지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칭, 이렇게 명칭입니다. 명칭 옆에 이제 성명도 있을 건데 명칭하고 성명에 사용 의무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아. 그리고 명칭에 문제가 있으면 간판 뜯어내십시오. 철거 명령 한 후에 안 뜯어내면 사람 불러다가 아예 악랄하게 합니다. 뜯어내버립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간판을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면서 이 간판을 보면 정말 이 간판이 뭐하다고 합니까? 아주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저걸 어떻게 땄을까 그럴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뭐 6개월 만에 땄다고요. 뭐 6개월은 무슨 놈의 6개월 얘기입니다. 앞에가 여기 몇 년이 생략됐습니다. 이게 한 2년인지 3년인지 심하면 5년인지 아예 모릅니다. 그입니다. 걔 또 옆에 학원에 갔다가 여기 와갖고 딴 거예요. 그입니다. 저 옆에 학원에서는 한 3년 다니고 여기 와갖고 한 1년 6개월 만에 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많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가 만만치 않아요. 자, 특히 이제 용어가 이렇게 하다 못 알아듣 것 같다입니다. 막 떠들어 대는데 선생님이 꼭 영어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용어가 이렇게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막 상대평가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자, 그럼 이제 한 유예기가 한 2년밖에 안 줄 수도 있고 그입니다. 빨리 안 따면 이제는 아예 자격증 딸 수도 없다. 이 정도로 상당히 좀 긴장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미 나왔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막 대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문자. 자, 문자가 이제 딱 두 개입니다. 문자하고 성명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8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공인중개법률사무소 맞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뭐라고요? 사무소. 이런 식으로 8글자가 반드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뭐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아니요. 우리 시험 문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을 왜 씁니까? 그입니다. 뭐 변호사입니까? 이럴 겁니다. 아무리 우리 변호사가 우리 밥그릇 건든다고 우리도 법률 쓸까? 그러다가 문제 대개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아니라는 겁니다. 5글자 너무 길어 그러면 부동산 중개입니다. 8글자 5글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데요.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부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누구요? 부동산 중개. 요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법 아래쪽에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는 반드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중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명. 성명을 뭐 한다고요? 성명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누구입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우리 성명만큼은 반드시 뭐라고요? 인식. 잘 보이라는 소리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문자에는 인식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만요? 성명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정도의 뭘로요? 크기로 이렇게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문제 삼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이제 위반했을 때입니다. 위반했을 때 만약에 문장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반한 간판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거 명령.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근데 철거를 아예 안 합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사람을 부르겠다입니다. 철거 명령 없이가 아닙니다. 1단계.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단계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대집행. 근데 치사하게 무슨 법으로 대집행법이냐? 공인중개사법, 행정대집행법, 뭘까 맞을까요? 민사집행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법으로?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집행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안 됩니다. 행정대집행. 우리 건축법 등에서도 이제 위반 건축물 뜯어낸다는 법이 양날한 법, 행정대집행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사집행법 아니요. 그러니까 민사집행 그건 경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민사집행법 이거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가 얼굴이다 보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별표가 얼마라고요? 50. 요 놈은 좀 세다는 겁니다. 별표가 30이 아니라 별표 50만 원이다. 아직은 안 내봤지만 그래도 좀 제재가 크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허위 광고. 이렇게 허위 광고가 요즘은 꼭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위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 막 부풀려서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꼭 조심하실 게 이제 요 주의, 한번 정말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갑이라는 분이 3억으로 아파트를 하나 여기서 이제 의뢰를 해놨습니다. 아파트. 그래서 요거 이제 팔고 싶다고 매도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해서 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요?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 A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인터넷 등에다가 한방이나 네이버 광고 이런 쪽에다가 이제 먼저 내놓은 거 3억으로 내놓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중개 의뢰인 쪽에서 저기 옆 사무소 가가지고는 요 금액을 내리거나 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또 가가지고 2억 9천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이제 금액을 조금 더 올려놨다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니까요. 또 이제 B집은 이렇고 또 C집은 이렇고 해가지고 또 여기는 3억 또 2천으로 내놨습니다. 그럼 정말 조심하실 게 우리 A는 오히려 나중에 이게 허위 광고가 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금액 2억 9천인데 3억입니까? 이제 더 반대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3억 2천.
3억 2천을 올려놨는데 자, 계약금을 또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3억 2천인데요. 그럼 우리가 2천만 원 물어줄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불일치하게 됐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 제재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돈은 또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입니다. 자,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주 연락해서 혹시 금액을 바꿨나, 또 금액을 바꾸게 되면 반드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허위 광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요. 그입니다. 100만 원이 아닙니다.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 낼 때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액 바뀌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실무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최근에 와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말 신경 쓸 것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괴사무소 명칭 사용. 일단 뭐 명칭은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한 문제, 저 허위 광고 쪽도 한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뒤쪽에서 이제 한번 이제 사무소 명칭 8글자, 5글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글자라도 빠지지 말아라. 이상한 글자 들어가지 말아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면 또는이라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부동산 중개만 X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뭐만 써야 된다고요? 부동산 중개만.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우리 속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여기 이제 뭐 부칙은 뺄 건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가서 유사를 배울 건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칙은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나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면 1학년 일반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성명. 분사무소는 또 누구겠습니까? 책임자의 성명을 간판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는 누구고요? 대표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여라. 그 소리가 이제 5번에도 나올 겁니다. 자, 4번에 이제 누구의 성명을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수막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슨 광고, 이제 그 광고에 관련된 법률은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서 4개 간판이 나올 겁니다. 가로형 간판입니다. 가장 메인 간판이 될 겁니다. 길쭉하게 세로형 간판입니다. 벽에 붙어 있으면 안 보여 돌출 간판입니다. 키가 크면은 간판에 머리 맞을 수 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잘 보여라 저기 옥상 간판입니다. 정말 뭐는 없다, 현수막은 없다. 기억하십니다. 현수막도 나중에 잘못 따라오면 문제가 됩니다. 괜히 또 내 건물이라고 현수막을 그냥 걸면 신고 들어가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성명을 제일 끝으로 가보실까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근데 조심하실 게 아까 명칭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크게 못 써서 안달입니다. 거기는 그런 거 쓰라는 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이제 철거를 이렇게 위반한 간판은 철거를 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철거, 철거 명령 없이 바로 대집행 아니오게입니다. 먼저 철거를 명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대집행. 무슨 법으로 대집행법이었습니까? 행정 대집행법. 민사집행법 말고 공인중개사법 말고 반드시 뭐라고요? 행정 대집행법.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유사명칭 사용 금지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어디 간다? 교도소 간다. 큰 집 간다. 교도소.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옆에 이제 부동산 카페도 이제 여기 이제 뭐 부동산 뉴스 대표도 문제가 됐지만 카페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카페.
중격도 안 하면서 유사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 갔더니 유사 명칭 아니다 그러면 X. 자, 부동산 뉴스 대표는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유사 명칭 기하셔야 됩니다. 위반 시에 이제 유사 명칭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학년 1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 철거할 거 거기는 이제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소 옮겨갔다, 휴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폐업. 그리고 등록 취소됐다, 업무 정지 아니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간판 철거할 거 찾으세요. 3개 찾으세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하여튼 휴업은 아니다. 업무 정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니은번 옆에 이제 폐업 옆에다가 휴업 X, 휴업은 간다. 간판 달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도 간판 달아놔야 됩니다. 잠시 쉴 거니까 잠시 정지 받았으니까 거기는 걸어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행정대집행법. 그리고 뒤에서 이제 148페이지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아주 괜찮죠. 명칭 옳은 것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찾아야 되고 시간 많이 끌고.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그 박스 문제에서 이제 기출 문제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형벌 아주 그냥 착하게 나왔죠.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여기다 3학년 그랬으면 X일 건데 1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은 그냥 바로 여기 있죠. 답은 1번 게임입니다. 2번부터는 왜 틀렸을까요? 이걸 잘 골라놓고 답을 또 바꾸고 화이트로 이쁘게 또 바꾸고 그러면 후회하실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여기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그 등록관청을 철거를 명할 수 없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쪽입니다. 아닌 자가 간판을 달아놨는데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꼭 있다는데 없다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2번은 당연히 X고 상식적으로도 알 것 같고 여기는 아예 틀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3번 같은 문제입니다. 하다 분사무소는 어디 가나 속세입니다. 분사무소 누구에게 책임자 그입니다.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는 법인 대표자 저기 분사무소 있잖아요. 하자 이런 분사무소는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 꼭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보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사무소 이제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철거 명령 떨어지겠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떨어지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긴 책임자. 그리고 네 번째,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입니다. 간판을 설치하라고는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안 달아도 돼. 여기입니다. 근데 안 달 수 없을 걸 달면 문자 써라, 성명 써라. 그 얘기합니다.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4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 안 달 수 없을 걸 달면 문자 써야 될 걸, 성명 써야 될 걸, 안 그러면 제재 받을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가 무슨 등록 취소나 될까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라고 해도 X입니다.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개설, 등록, 취소사에 해당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뭐다? 금액도 그렇게 안 많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별표가 좀 세다. 우리 얼굴이니까. 그입니다. 별표 50만 원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겁니다. X. 그게 또 500이다. 그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저 허위 광고, 표시 광고입니다. 광고할 때는 표시해라. 여기도 자꾸 낸다. 뭐를 게임다. 성명 게임다. 그리고 상호, 소재지, 중개사무소 어디 있냐 모르면 물어보자. 전화번호라도 게임다. 연락처. 이런 게 바로 네 가지였습니다. 여기도 광고 낼 때 뭐 광고합니까? 뭘 냅니까? 자꾸 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149페이지에 이렇게 표시 광고. 점점 더 자세해지고 제재가 많이 따라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위 광고가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수정 안 했어? 정말 저러면은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물건인데 여기는 금액이 달라. 그럼 문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표시 광고. 표시 광고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딱 4개.
요 네 개도 정말 많이 냈습니다. 먼저 기억에 나오죠. 중개사무소의 명칭,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다음에 소재지 어디냐입니다. 그 사무소 어디냐입니다. 서울 종로구 몇 번지냐입니다. 그다음에 연락처입니다. 여기는 010에 휴대폰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락처입니다. 02가 들어가거나 뭐 1588 들어가거나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누구 여기 옆에 이제 연락처 옆에 이제 등록번호 그 아래 이제 누구 개업공사의 성명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면적, 저렇게 가격, 소재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허위 매물 된다. 막 소재지 틀리고 지번 틀리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면적도 지목도 틀리지 말아라 그입니다. 금액 틀리면 큰일 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 광고 할 때에 그리고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을 바로 거짓 없이 광고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대개입니다. 자, 소재 면적 가격 종류나 그다음에 쭉 와서 이제 비읍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층수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해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과태료가 바로 얻어맞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단하게 허위 이런 거 들어갔을 때가 이제 500이고 여기는 간단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명칭하고 똑같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여기도 누가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꼭 국토교통부 장관 박스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보다는 저 앞쪽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제 그리고 자료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세 번째도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뭐 4번까지도 국토교통부 장관 위탁할 수도 있다. 장관은 나란 일이 바쁘니까 이런 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위탁하는지 뭐 공공기관,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이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법인 이런 쪽에도 맡겨놓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만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이나 6번도 다 국장 한번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쪽에서 이제 우리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감시 같은 업무 같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수시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모니터링은 이제 분기별 뭐 여기다 뭐 6개월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분기별 뭐 3, 4개월 할 건지 하여튼 분기별이지 뭐 몇 개월이라는 소리는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30일에 대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냥 분기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시는 그냥 아무 때나 의심되면은 필요했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분기별로 그러면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고시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줘도 괜찮습니다. 자, 시험 문제 또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기업번, 니은번, 자, 기본 모니터링 그리고 임시적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수시 모니터링 한번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3번에 기본 모니터링, 그다음 제출할 거, 수시 모니터링 제출할 거. 그다음에 4번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한테 통보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여튼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 꼭 눈여겨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서 며칠 이내에 그다음에 항상 여기다 뭐 7일 이런 식으로 많이 속여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열흘 열심히 생각하고 열흘 시간을 좀 많이 달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우리 5번에서만 완료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 거기만 한번 밑줄을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라.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아랫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다섯 번째 부당한 표시 광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저렇게 허위 광고 되면은 여기가 이제 500만 원. 허위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아까는 안 했을 때니까 100만 원 약 과태료입니다. 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적극적이니까 좀 들이댔다 이런 의미니까 500만 원 약 과태료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만 원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이 이제 그 표시 광고 쭉 그 형태를 보면은 미음번까지 해서 5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53페이지에서 이제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이라고 쓸 겁니다. 500. 거짓이니까 허위니까 여기는 제재가 커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여기도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가 그리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집 팔려고 그건 괜찮은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을 때는 1년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자, 이런 기출 문제 한번 꼭 눈여겨 보시면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나 이런 것들은 꼭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법 좀 넓게 나왔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했을 때 공인중개사 온본, 자격증 온본 걸어놓죠.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나왔죠. 맞는 문장. 지금 틀린 문장을 찾아봐라. 나왔습니다. 2번 보실까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또 여기다가 등록증 아니요. 신고필증. 2번도 맞았습니다. 신고필증 원본을 분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를 해야 된다. 시험장 가서 등록증이라고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2번도 맞았고. 자, 세 번째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명칭을 자, 여기서 이제 포상금, 무거운 양도, 무등록, 그 다음에 거짓으로 등록하신 분,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요. 이런 분을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유사 명칭은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사물에 표시 광고를 한 자, 유사 명칭도 나오더니 광고 아니잖아요. 그입니다.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그거 신고 대상도 아닌데 그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아니다. 그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고무 양도 무등록하고 거짓하고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요. 이런 것만 신고할 대상이지 여기는 아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입니다. 자, 5번에 보실까? 당연하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정량줄에서 볼 겁니다. 등록 취소 절대죠. 형벌도 1년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 뒤쪽에서 우리 OX 문제가 아주 괜찮은 문제들이 여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X 문제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길목을 어디다가 둘 건지, 길목이 보이는지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풀어갖고는 절대 안 보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하다 옳은 문장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별로 2번도 그냥 틀리긴 했지만 어렵지 않고 입니다. 확인 설명서가 5년이냐 3년이지 입니다. 근데 3번, 4번 잘 보실까요? 자, 세 번째는 정말 아주 교재에 집어 던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개업공사는 3번 볼까요? 매도 의뢰인. 1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자,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는 그 사실을 하다 불응했을 때 안 줄 때입니다.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명 어떻게 하고 규제도 어떻게 하고 입니다. 매수나 임차 의뢰인 등에게 지금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어 이럴 겁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뭔 골라먹는 재미가 있냐고 입니다. 하거나는 설명하면 기재 안 하고 아닙니다. 다 하라고 오게입니다. 업무정지 얻어맞고 싶냐? 이럴 겁니다. 하거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 기재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이라고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틀렸다. 교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쪽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또는 정말 문장도 길고 거기다 막 밑줄 긋고 별 펴고 계시면 안 돼요. 저기 끝에 가보시면 이상한 문장이 하나만 딱 보여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사 가로 보실까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맞죠? 분사무소는 책임자 맞죠? 가로도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여기까지 읽으면은 벌써 1분 걸렸고, 그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단계 중행위를 했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은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이제 여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그입니다.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뭐라고 했습니까? 서명 미. 정말 또 여기도 어이없고, 정말 3번, 4번 보면은 교재 집어던지고 못해 먹었다 이럴 겁니다. 걔 또 안 피우던 담배도 피우고, 걔입니다. 막 담배도 배우게 생겼습니다. 큰일 납니다. 또는이 아니라 서명 미, 걔입니다. 서명 미 날이. 걔한테 이런 공부 잘못하시면 성질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정말 아예 그냥 길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몇 번 틀려보면요, 이제 절대 안 틀려게 됩니다. 딱 시험장 가면은 정답이 아주 손들고 있을 겁니다. 옆에 이제 5번 쪽에, 6번 쪽에, 그리고 8번 쪽에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해보실까요? 자, 5번 아까도 그랬었는데 무슨 거래계약서가 3년이라고요? 그럼 확인설명서가 5년입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번 틀렸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관하여 중개가 완성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계약서잖아요.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즐기러 됩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3년 동안이라고요. 3년 만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업무정지 당한다고 합니다. 아주 문 닫아라 그럴 겁니다. 5년 입니다. 자, 여기는 3년 때문에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금방 보일 거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인전자문서 센터 같으면은 아예 보존 안 하고, 그 다음에 6번 보시가 얘도 그냥 심할 겁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 거래 금액입니까? 벌써 다 끝났습니까? 거래 금액은 아까 건물 조교입니다. 거래계약서입니다. 예정 빠졌습니다. 정말 표가 안 납니다. 7번처럼 그렇게 예정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6번 틀렸다. 거래 금액 중개보수 뒤에는 맞아요. 산출력도 설명하는데 거래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 무슨 금액? 예정 금액. 우리의 의견 가격입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우리의 의견 가격.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평가 배우잖아. 그러셔야 됩니다. 2차적인 수준으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쪽에 한번 와볼까요? 개업공사는, 여긴 정말 좀 어려울 건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아까 수도권 토벽에 공시지가 있었나? 그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또 서식에 가면은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공시 가격이, 건물은, 토지는. 근데 설명할 사항에 또 안 들어갑니다. 정말 아주 속색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특히 8번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엉뚱해. 그리고 6번도 예정 빠졌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답이 안 보이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막 교재 막 잘못 써놨다고 막 교재 바꿔달라. 아예 그냥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심하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전속중개계약서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